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오늘은 21대9 와이드 모니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LG전자 울트라기어 34GK950F 모니터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21대9 모니터가 가지는 편리함과 그 실용성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 출시된 지 1년 정도 되었고 저는 약 3개월 정도 사용을 하였는데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모니터 구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 모니터 구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와이드 모니터, 그러니까 21대9나 32대9 비율의 모니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꽤 됐는데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16대9 비율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니터의 교체 주기가 PC의 교체 주기보다 더 길고, 두 번째는 제조사들이 이런 고사양의 모니터를 게이밍에 특화돼서 홍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제 생각엔 이런 모니터들이 게이밍뿐만 아니라 정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실제 사용할 때 실용적인 측면이 정말 많아요. 잠깐 한번 보시면 웹이나 일반 작업, 문서, 게임, 영화, 동영상이나 음악 편집, 주식, 우리가 흔히 보던 화면과는 약간 비율이 다르죠. 이게 21대9 모니터 비율의 장점인데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 정말 편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사용하는 이 모니터는 현재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요. 오늘은 이 모니터의 기본 스펙과 장단점, 그리고 실제 사용 화면을 보면서 21대9 모니터가 얼마나 편리한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모니터는 기본 스펙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나노 IPS를 사용하고 1900R의 곡률을 가진 커브드 모니터예요. 커브드 모니터의 곡률은 모니터를 쭉 연결시켰을 때 생기는 원의 반지름을 얘기하는데요. 이 숫자가 작을수록 모니터가 더 많이 휘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니터는 1900R인데 사실 저는 전에 쓰던 1500R 모니터가 제 눈에 보기에는 더 편했어요. 두 번째는 게임에 최적화된 부분인데 144Hz의 고주사율을 가지고 있고 3440, 1440의 W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응답 속도는 기본 5ms인데 NVR을 적용하면 1ms로 작동을 하고요. 최대 400칸델라의 밝기와 DCI P3 98%를 만족하는 세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데온 FreeSync2와 G-Sync 컴패러블을 지원하고 있고요. 배사 HDR400과 HDR10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이 모니터의 장점이고, 다음은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커브드 모니터들이 갖고 있는 고질병인데 이 모니터 역시도 패널의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실제 검색을 조금 해보면은 모니터를 옮기다가 아니면은 패널에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 그때 패널이 쉽게 깨지는 현상들이 좀 보였는데요. 저는 아직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다음은 IPS 패널의 특징인데요. 빛번짐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밝은 화면을 볼 때는 전혀 안 보이고, 모니터를 사용하는 환경 자체가 어두울 때 실내에 불을 꺼놓고 모니터를 볼 때 검은 화면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면은 하얗게 빛번짐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실내 불을 완전히 끄고 모니터에 검은 화면을 띄웠을 때 상하와 좌우에 이렇게 빛번짐이 좀 보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도 교체 대상이라고는 하지 않네요. 실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매우 심각하지 않으면은 교체 대상은 아닌 듯합니다. 아직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세 번째 단점은 이제 HDR 인증을 받긴 받았는데, 사실 이 HDR이라는 거는 최대 밝기가 1000칸델라 이상은 나와야지 제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모니터에 이제 최대 밝기는 이제 400칸델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HDR을 적용해서 HDR 영상을 볼 수는 있는데 실제 HDR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진 않고요. 어느 정도 HDR 효과가 적용되는 반쪽짜리 HDR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번째 단점은 기본 응답 속도가 5ms인데 이거를 이제 NVR을 적용하면 1ms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프리싱크와 이 NVR을 동시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NVR을 적용한 상태에서 프리싱크를 키게 되면은 바로 5ms를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리싱크와 1ms 응답 속도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프로게이머나 아주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 5mm에서도 게임을 즐기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함을 느꼈던 건데요. 34인치의 21대9 모니터라고 해도 32인치를 늘려놓은 그런 크기가 아니라 상하 좌우는 한 27인치 정도의 높이가 되고, 그걸 좌우로 많이 늘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옆으로 늘어나는데 위아래가 아직도 한 27인치 정도 크기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사용하면서 많이 답답했어요. 이 부분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에서 34인치 와이드 모니터를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는 사람마다 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답답하시면 38인치 와이드 모니터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사용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화면 캡처를 하려다가 그냥 모니터를 바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녹화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할 때도 창을 3개까지 띄워놓을 수가 있고요. 문서 작업을 할 때도 4장까지
이렇게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띄워놔도 화면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두 번째로 포토샵 작업을 할 때도 화면을 확대시켜도 많은 공간을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작업 패널을 몇 개 놔두고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 편리하고요. 동영상 편집을 할 때도 이렇게 타임라인을 굉장히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요즘 영화들은 대부분 시네마스코프 비율로 촬영이 되는데, 이렇게 21:9 비율로 촬영된 영화는 꽉 찬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집에서 이렇게 영화 보면은 영화감 부럽지 않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21:9의 풀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HDR 화면입니다. 최대 밝기 때문에 완벽한 HDR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HDR, 오른쪽에 SDR 화면입니다. 어두운 곳과 밝은 곳, 색감 차이를 볼 수 있고, 특히 이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의 차이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는데, 저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다고 해도 21:9 비율이 주는 편리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21:9 비율의 모니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은 34인치 이상의 21:9 이상의 비율을 가지고 거기다 옵션으로 높은 사양을 갖고 있다는 모니터가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데, 만약에 게임을 안 해서 144Hz 이상의 고주사율이 필요 없거나 HDR 같은 부가 기능이 필요 없다면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34인치의 21:9 비율의 모니터라도 가격대가 한 30만원대부터 한 300만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니터 구입을 예정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아까 이 상하 조금이 이제 제가 사용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38인치의 21:9 비율의 모니터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에서 38인치의 21:9 비율 모니터가 출시 예정인데, 모델명은 38GL950G이고 얼마 전 G스타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제품이에요. 이미 해외에는 출시됐고 국내는 이제 내년 출시 예정인데, 38인치면서 21:9 비율의 모니터이고 굉장히 좋은 사양을 갖고 있는 모니터예요. 그런데 가격이 한 250만원 정도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비싸죠. 저는 사실 이제 그 제품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출시가 돼서 제가 구매하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 정말 제대로 된 제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